안녕하세요. 오사카 옥수수 콘상입니다. 오늘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일본편 3권의 65페이지부터 75페이지에 소개된 답사 코스를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던 신라계 도래인 하타시의 흔적들인데요. 처음으로 찾은 곳은 누에신사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소문대로 중국 출신이라는 얘기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도 여기에는 고대 조선반도에서 넘어왔다고는 적혀 있네요. 하타시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중국 진시황의 후손인데 한반도로 건너왔다가 120개 현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열도로 넘어온 것이라고 주장한다네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렇게 얘기하도록 강요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확실한 것은 수많은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학자들이 하타시를 신라계 도래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곳의 정식 이름은 코노시마니마스 아마테루 미타마 신사라고 하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고사하고 동네 사람들도 제대로 읽을 줄 모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통 코노시마 신사라고 줄여서 부르거나 카시코노 야시로라고 한다는데, 근데 이마저도 카시코노 야시로라고 못 읽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코마이누가 아니고 여우가 지키고 있네요. 작은 다리를 건너자 선말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낮인데도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밤에 오면 진짜 무서울 것 같지 않나요? 이 으스스해 보이는 곳은 하쿠스미 이날이라고 합니다. 하타시의 묘라고 알려진 아마즈카 고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옮겨온 것이라 저렇게 석실 모습 그대로 되어 있는 거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는 관리를 따로 안 하는 건지 모습들이 다 왜 이럴까요? 이 토리는 1950년에 세운 거네요. 다시 본전 쪽으로 발걸음을 하다 보면 배전 왼쪽으로 나무 토리가 하나 보일 거예요. 이 신사의 신철인 모토타다스의 연못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안쪽으로는 이 누에 신사의 명물인 세기둥 토리가 보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연못이 다 말라 있는데요. 원래는 이곳 연못에 손이나 발을 담그고 기도하면 아픈 곳이 낫는다고 믿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옛날엔 이곳에서 기우제도 지냈다고 할 정도로 물의 중요함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제방을 쌓고 농사를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하타시가 세운 신사답죠. 코로나 좀 제발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코로나. 네. 이제 본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창건 시기는 명확하지는 않은데 코류지 창건과 비슷한 시기로 본다고 해요. 본전 오른쪽에 바로 붙어 있는 게 누에 신사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섭사로 되어 있었던 것이었지만 본전 못지않게 중요해져서 동본전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 신사는 연희식 신명장에도 기재되어 있는 명신대사입니다. 원래는 아마테루 미타마노 카미라고 하는 또 다른 태양신과 같은 재신을 모시는 곳인 건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되어서 그 옆에 있는 쿠카이 신사가 이것을 대표하는 격이 된 것 같아요. 양잠, 직조, 염색 기술을 전해준 것도 농업 기술 못지않게 큰 의미였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문화와 기술의 활발한 교류가 있는 대륙에 위치한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섬나라 사람들에게 당시의 도래인들은 신이 따로 없어 보일 정도이지 않았을까요?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오사케 신사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썼던 것이 바뀐 것이라고 해요. 저 역시도 이름만 듣고 처음엔 술과 관련된 곳인가 했어요. 예부터 술은 제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악령과 전염병을 퇴치하는 신을 모신 것이라고 하네요. 근데 그러기 위해 오사케 신으로 모셔진 하타노사케노 키미의 글자에서 발음이 같은 술주자를 따서 지금과 같이 표기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들어가자마자 일출석과 테미즈야가 한눈에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테미즈야는 있긴 했지만 물은 다 말라 있었네요. 이것도 하타시가 만든 곳이라 그런지 당연하게도 연희식 신명장에 올려 있다고 합니다. 다만 처음에는 코류지 경내에 있었던 건데 메이지 유신 때 신불분리 정책에 따라 이 자리로 옮겨졌다고 해요. 그렇긴 하더라도 이것은 보통 신사들 중에서도 작은 사이즈의 신사인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곳 중에서 제일 작았던 아스카베 신사보다도 작고 아담하네요. 이곳에는 주제 신인 진시황, 유즈키노 키미, 하타노 사케노 키미 이외에 상전신으로 모신 에히메노 미코토와 아토히메노 미코토라는 두 여신이 있는데요. 이용준 교수님은 책에서 본래 하타시의 기직 기술은 신라계 기술인 평직과 능직분이었는데 5세기 말에 백제계 기술인 한직과 고구려계 기술인 오직이 들어와 경금이라는 기술로 발전했고, 그렇게 하타시의 비단 짜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직녀와 한직녀라는 여신으로 형상화하여 같이 모셔져 있다는 것이 재밌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시황의 후손, 진시황을 모시는 곳이라는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지 않을까도 싶었습니다. 자꾸 한반도를 경유해서 중국에 무엇인가가 들어왔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아예 가문 자체를 중국인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일본이 이렇게까지 중국을 좋아하는지 몰랐네요. 일본 고대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하타시가 단순히 한반도 도레인이면 안 되는 것이고, 적어도 진시황 정도와는 관계가 있었어야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 않았나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헤리스카 고분이라고 하는 뱀 무덤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영화 제작소가 있어서 신기했네요. 이곳 답사에 대한 유홍준 교수님의 기록에는 이것을 찾는 데만도 고생 많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죄송하게도 지금은 구글 지도로 아주 간단하게 찾았답니다. 그런데 확실히 예전에는 찾기 힘들었겠다 싶을 정도로 좁은 골목을 통해 주택가 안으로 계속 들어가서야 나왔어요. 이것은 상당히 독특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는데요. 마치 원형극장 무대에 놓여 있는 것처럼 뱀 무덤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길이 나 있고 집들이 둘러져 있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거 실제로 와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느낌이 과연 화면으로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무너지지 않게 철제 받침대들로 괴어두었네요. 안내판에도 적혀있는 것처럼 이 고분은 하타시의 무덤이라고 여겨지는데, 이런 규모의 무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이 일대에서 하타시를 제외하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해요. 근데 발견 당시 이곳에 뱀이 서식했기 때문에 뱀 무덤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하네요. 고인돌이랑 또 다른 압도적인 느낌이 드는 고분인데요. 이 모습이 너무 신기하게 느껴져서 계속 뱅글뱅글 돌았어요. 원래는 무덤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한 것이 아니었겠지만 세월의 풍파 다 겪어내고 마지막에 드러난 이 바위 골격들이 주는 박력이 상당했습니다. 이렇게 주위를 맴돌며 촬영하고 있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내부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연히 관리 아저씨를 만나 방명록만 작성하고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이런 안내 전단지도 주셨어요. 바로 앞에 거주하고 계시는 사카모토라는 분이 맡아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타이밍 기가 막히게 만난 것이 지금 생각해도 기분 좋네요. 책을 아무리 봐도 유홍준 교수님께서는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이 뱀들의 서식지였다고 생각하니 살짝 한기가 느껴지는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분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니까
묘한 포근함도 느껴졌어요. 워낙 큰 규모의 바위들이라 사람의 힘으로는 훼손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인 것인지 일본답지 않게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해두는 것이 신기했네요. 단지 위로만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떨어지면 다친다고. 이런 고분들을 볼 때마다 참 그 옛날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 싶어요. 어떻게 옮겨와서 어떻게 쌓았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고 또 여기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사용했을까? 헤이안쿄 건설에도 자금을 지원했을 만큼 재력이 풍부했던 하타시에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하타시의 흔적 찾기의 맛보기 코스 3군데를 둘러봤는데요. 앞으로 남은 엄청난 흔적들을 찾아서 또 소개해드리기로 약속하며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